자,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어저께 기사가 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오늘의 내용은 사실 머빈 킹의 영국 중앙은행 총재의 예견을 말씀을 타이틀로 걸었지만 먼저 어저께 뜻하지 않게 한국은행 총장이죠. 이주열 씨가 시한폭탄 발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주식을 보니까 또 아직도 놀라지 않고 정말 대한민국 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저는 어저께 그 얘기를 듣고 3천 고지를 못 넘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제가 이제 끝을 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에이쌍 그리고 막바지로 그냥 막 갖다 들이붓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먼저 같이 읽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00조 빅 시한폭탄 한국은행 경고 날렸다. 지금 이 정권의 한국은행은 누굽니까? 한국은행 총장 이주열 씨는 완전 이 정권에 딱 그런데 이런 사람이 4,900조 빚 시한폭탄 이란 말로 한국은행에서 경고를 날렸다면 여러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비트 코스피 돈 몰려 2,990억 됐고요. 영끌 부동산을 비롯해 대출 능덩이 급증.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잠재된 위험이 올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제가 작년부터 수차례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또 많은 분들이 언제 그게 오냐 그렇게 성질이 급한지 정말 식은땀이 나네. 제가 무슨 쪽집게 부당입니까? 언제 오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 이제 경고장들이 세계적인 학자들을 비롯해 경험이 풍부한 짐 로저스를 비롯해 조지 소로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경고장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람 얘기만 듣잖아요. 그런데 한국은행 총장이 이주열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 내가 6월 아니야? 한 7월, 8월부터 얘기했어요. 조심하십시오. 이미 다 오른 35억 된 강남집 사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외곽 쪽 집들은 사실 너무 먼 지역이라 이렇게 폭등할 거라고는 사실상 예측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나라에서 이따위로 법을 만들 줄 알았어요. 이거는 다 죽는 길인데 이따위로 룰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임대차법 3법도 이게 지금 임대인하고 지금 주인하고 맨날 패싸움 시켜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있는 사람은 뭐 아쉬울 게 없잖아요. 계속 오르는 거예요. 나가. 그 집 없는 사람은 거리로 나가니까 에이씨, 비싸도 그냥 사. 그 외곽 쪽에 다 사서 다 올라가. 시내 쪽에 35 이런 거 누가 살 건지. 증여했죠? 가족끼리 증여. 중국 애들 좀 샀죠? 미국인 회사들도 샀어요. 제가 잘 압니다. 미국에서 들었어요. 20억 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샀어요. 그래서 지금 35억이 된 거예요. 그 지금 살 겁니까? 15억 올라갔는데 살 거예요? 작년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일 금융권 신년 인사회 신년사에서 정책 당국과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과 이자 상한 유예 조치 등으로 잠재되어 있던 리스크가 올해는 본격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경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올해 빚에 대한 리스크가 드디어 터질 것이라는 얘기를 한국은행 총장 이주열이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왜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조차를 본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왜? 대통령 작자가 나와가지고 뉴딜이니 뭐니 하고는 셀트론이니 뭐니 이거 뭐 주식 사게 만들었잖아요.
1조짜리 회사가 지금 50조를 걷어들였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은 될 수도 있으니까 노영민이는 벌써 노영민이하고 센트럴 사장하고 친구 아닙니까? 친구니까 노영민은 비서실장 아웃하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사장은 자기는 이제 은퇴를 할 거다. 3월에 회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 저 말리부로 갈 건가요? 말리부 그 집 괜찮죠. 멋있죠. 거기 가지고 1조짜리 회사를 50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대단히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벌지 않았습니까? 이 정권의 마지막 이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주식이 이제 백신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약회사께 엄청나게 지금 사들이면서 계속 쭉쭉쭉쭉 3만 원짜리가 지금 40만 원 선을 참네. 불안해. 그러고 있다니 이게 정말 말이 되는가 싶은데 내수 위축 등으로 실물 경제는 식어가고 있는데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경고를 한국은행 총장 이주유리가 한 것입니다. 어저께 한 거예요, 아침에. 들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다들 국민 조심하라고. 세계 경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경고. 자, 계속해서 저금리로 풀린 막대한 자금이 증시로 쏠리고 부동산 대출 등으로 늘어나는 가계 부채, 네, 그렇죠. 영끌. 외곽 쪽 그렇게 조심해서 사라 그랬는데 뭐 1억짜리 집을 지금 5억에 사고 우리 2030, 40은 아닌 것 같아요. 30 그리고 중간 나이까지. 가계 부채로 대출. 거기는 뭐 4억, 5억 선은 대출이 나오니까 막 갖다 마구잡이로 지금 팍 올리는 거죠. 물건은 없고 팔 사람은 없고 살 사람은 대기 중이니까. 이런 현상이 난 거예요. 부동산 대출 등으로 늘어난 부채, 복지 확대를 위해 적자 국채를 찍어내고 있는 정부 부채가 더 지속되기 어려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바로 한국은행 총재가 진단한 것입니다. 어저께 코스피가 3천까지 팍 하고 찍었다가 이 말이 나온 후에 팍 하고 내리죠. 내리라고 한 말이에요. 지네들도 무서우니까. 지네들도 무섭잖아 지금.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또 올라. 참네. 와, 이거 정말 어떤 투기꾼들이야 정말. 아유, 너무 지독해. 개인 투자들 공부나 하고 좀 이런 짓 하는지 나는 정말 여러분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새해 증시가 문을 열자마자 4, 5일 이틀간 이게 말이 됩니까? 2조 6천억이 넘는 돈을 주식에 쏟아부으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4일하고 5일 이틀 동안 2조 6천억 개인 투자자들이 3천선이 다 되고 있는 그 라인선에서 그냥 막 갖다 쏟아부어서 산 거예요. 나도 들어가 보자. 한 200 벌고 나오자. 200 벌고 나올 수 있도록 주식이 계속 그 자리에 있나요? 주식이 우리 유튜브랑 똑같아요. 구독수가 적다고 조회수는 구독수는 적지만 조회수가 100만짜리가 있어요.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구독수하고 상관없이. 이게 그렇습니다. 3천 고지에 있지만 주식은 그 회사의 주식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망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얘기한 것 중에 자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이주열 총재의 경고는 일부 좀비 기업의 도산, 그리고 2030 세대의 영혼까지 끌어다가 주식, 대출에서 또 부동산 대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다 도산하겠죠. 은행이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의 3대 세계은행 중에 3대 세계은행이 다 망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아시죠? 이렇게 큰 은행들이 다 그림자 뒤로 사라진 거예요. 미국도 그랬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죠? 대출 받아서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난리가 나고 주식이 폭등했는데 주식은 폭락하면서 54%까지 적자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대출 받으면서 빚이 늘어난 것은 자그만치 그 해에 94%에 대한 부채가 양상이 되면서 완전히 은행이 다 문을 닫고 세계적인 은행 3개는 완전히 도산을 해서 없어졌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죠. 오직 들어가가지고 아마도 일할 필요도 없이 앉아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별로 일 안 해도 될 거예요. 저는 주식을 안 해가지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맨날 이거 한다고 돈이나 없애고 있지. 예.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돈 많은 사람은 올라갔다 확 빼면은 주식이 붕. 그 정도는 압니다, 제가. 아무리 저걸 하더라도. 코로나 대책 일환으로 이자를 낮추고 원금 상환도 늦춰주고 있지만 취약 부분에서 한번 터지기 시작한다면 빚으로 이어 올린 누각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배터리 좀 켜주시고요. 여기 뒤에. 증시로 몰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상당 부분 빚이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 주체가 가진 빚은 4,900조에 육박. 특히 가계와 기업의 빚은 각각 경제 규모의 101. 제가 말씀드렸죠. 금융위기, 미국의 2007, 8년도에 금융위기 때 경제 규모 GDP 대비 빚이 94%. 조금 넘었었겠죠. 94에서 97. 지금 우리나라는 101%. 조금 더 110.1%까지 전문가들이 과대 부채를 판정하는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 대해 이 총재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번 기회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 말이 바로 Great Reset. 여러분 인터넷 같은 거 다시 다 깨끗하게 만들고 새로 시작하는 거를 리셋한다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의 이런 부동산 그리고 이거 빚을 내서 이제 주식하고 있는 이 꼬마들 20, 30 이런 애들의 이제 뭐 빚 받은 거 이제 거지 돼가지고 뭐 이게 잘못되면은 와르르 다 무너졌을 때를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다시 Great Reset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시 대기 자금만 130조. 한국은행 작은 충격에도 시장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하네요. 자, 첫 번째가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턱 밑까지 차 있는데요.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에 부실해진 기업의 부채 위기를 건전한 가계와 정부가 받쳐줬지만 기업은 가계, 지금은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3주체가 모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 빚더미라는 거예요.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 총합은 4,900조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네요. 모든 빚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작년 6월 말까지 12년간 145% 증가해 세계 평균 증가속도 31%에 비해 5배나 빨리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 이 빚이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이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이 신용융자는 19조 3,523억. 와, 이거 정말 2019년 말에는 9조 2,133억 원에 비해 10조가 넘게 늘어난 거예요. 지금 이틀 동안에 2조 6천억을 갖다가 쏟아부으면서 주식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배터리 충전이 안 되네요. 자, 두 번째 약한 고리는 좀비 기업들입니다.
좀비 기업들 다 없애야 할 기업들인데 이거 없애면은 일이 커지고 뭐 데모하고 난리 나니까 한국 뭐 민주노총이니 뭐니 뭐 이런 데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다는 예상을 갖고 다음 정권으로 넘겨버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굉장히 뭐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기업 부채는 2112조 7천억 원, GDP 대비 110%가 올라서 있네요. 국제결제은행 BIS 지난달 우리나라 가계 기업 등 민간 부분 위험도를 11년 만에 주의에서 경보로 격상시켰네요. 대출 주면 안 됩니다. 자진 도산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 이걸 계속 문재인이 눈치 보면서 계속 가다가 다음 정권에 떠넘기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위험 수위가 아니고 이거 완전히 그냥 뭐 해서는 안 되는 그 경보, 격상을 해버린 거예요. 주의, 경보, 안 된다. 이거죠, 뭐. 중소기업 중에서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절반이 넘는데 52.8%. 은행들은 정부의 코로나 대책 일환으로 작년 9월 말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원금 만기와 이자 상한을 연장 유예해줬고 이 기한을 올 3월 알았어요. KY 김님 문제 찍자. 제주도 사시나? 이것 좀 얘기해보. 연장 유예해줬고 이 이자 상한을 연장 유예해주면서 슬슬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자 안 내고 그냥 뭐 배째라 이렇게 나오면 그게 바로 은행에서 맨날 전화해서 이자 내십시오. 연장 뭐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한 거예요. 돈 없으니까. 이자 상한도 유예하지 말고 다 걷고 이제 다 돈 걷어들여야 돼. 우리도 돈 없어. 큰일 나. 다 망해. 우리 이제 폭삭 지붕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자를 상한 유예 안 해줘? 배째, 나 돈이 없어. 맘대로 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기업이 50%가 넘는데, 몰랐습니다. 썰물 빠지면 67조가 터진다. 썰물이 빠지면 67조가 터진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투자,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한 말을 여기다 하나 넣네. 투자의 규제. 뭐 최근에는 투자의 규제가 뭐 맨날 맞지는 않아요. 또 그걸 헐뜯어가지고 투자의 규제가 안 맞았다. 그것만 또 가지고 그냥 막 헐뜯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분 굉장히 투자 잘하시는 분이에요. 썰물이 빠져나갈 때 누가 벌거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물이 싹 빠져나가면 아랫도리에 이 수영복하고 이 팬티를 안 입은 사람들은 뭐죠? 그러니까 벌거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코로나가 불러온 이례적인 초저금리 상황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다. 언젠가는 금리가 정상화되고 거품이 꺼지는 시기가 올 텐데 이때 빚으로 잔치를 벌이던 이들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있는 사람들은 벌써 다 빠져나갔어요. 쫙 장 다 올려놨죠. 어저께 보니까 외국인들도 엄청 뭐 한 3조 좀 안 되게 팔았더군요. 기관들도 팔고. 개인들만. 정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이러는 게 정말 뭔가 뭐가 허해서 빨리. 그러니까 로또에 막 그냥 몰리잖아요. 뉴스 보면서 제가 그 허망한 로또에 몰린다는 걸 보고 노름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하지만 로또도 한 장도 사본 적이 없어요. 누가 주면은 그냥 이렇게 하고 마는 사람인데 어디 비빌 데가 없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러는데 그 정신이 있으면 투잡 쓰리잡 떼어가지고 목돈 마련해서 우리같이 조금 돈을 만든 거에 대한 거를 그 다음에 어디다 형평성 있게 투자를 해서 불릴 수 있는 이런 거 정답을 주는 그런 사이트 유튜브 이런 거 찾았어. 공부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계단 밟듯이 하나씩 둘씩 셋씩 이렇게 밟아야지. 계단을 밟고는 10칸을 밟으려면 가랭이가 어떻게 됩니까? 찢어져서 허벅지가 다 피가 나겠죠.
이 피가 코피가 터지는 일을 하려고 그러냐. 이거 워런 버핏 이 투자의 규제 이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계비 거품이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는 증시가 2007년에서 2009년간 9년까지 2년 동안 반토막이 나서 54% 마이너스 났고 경제 성장률은 미국이 그때 거의 제가 그때 비즈니스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뉴욕 맨하탄 브로드웨이 36가 6th 애버뉴에서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제가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때 거기서 제가 살아남고 돈까지 벌었어요.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서 저는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애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시작해서 정말 애들이 70% 일하면 140%를 일하면서 새벽 3시, 4시까지 집이 저기 80 몇 가에 있었었는데 갑자기 급하면 택시 타고 새벽에도 나오고 고생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 누구나 고생하지 않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은. 제가 미국에서 고생을 했었을 뿐이지. 경제 성장률 2009년에 마이너스 2.5로 뒷걸음을 쳤다. 미국 경제를 대표하던 투자은행 아까 말씀드린 세 곳이 파산했고요. 중산층 자산은 반토막이 났죠.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고 부동산 또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좌시하지 마시고 걱정하고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의 세계적인 분이죠. 머빈 킹 전 영국 은행 총재. 각국 부채 과다하다. 빚이 많다고요. 제2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머빈 킹 미국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교 교수가 또 다른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고요. 화상에서 열린 미국 경제학회 연례 총회에서 킹 교수는 코로나 이후에 경제 전망과 정책 세션에 참석해 국가 및 기업의 채무 불이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건전성을 회복하려면 대규모 채무 조정이 필수 전제 조건이라며 다수 금융회사의 재무 제표상 자산 가치가 일순간에 대폭 평가절하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사태가 제2의 금융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왔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1990년 BOE에서 일한 킹 교수는 2003년부터 11년간 BOE 총재를 지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 다른 유럽 국가들과 공조해 적극적인 통합 팽창 정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 총생산 대비 세계 부채가 2008년 금융위기 직전보다 더 많다는 게 킹 교수의 평가입니다. 그는 팬데믹 대유행 위기의 핵심은 너무 많은 부채와 너무 적은 소비라고 진단을 했고요. 새로운 금융위기를 피하려면 조만간 출범하는 조 바이든 정부가 국제협력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